유튜버 생활 1개월 차 만에 밖에 나와봤어. 살짝 너무 떨리는데, 일단,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해볼게, 열심히.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중에는 내가 조금씩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막 이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해도 말이 전혀 안 통하고 자기 감정만 막 쏟아내는. 그러니까 화가 항상 나 있다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진상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인간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속에서 막 선불이 나고 막 이기고 싶고 막 어떻게든 막 말하는 거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도 잘 못하겠고 최대한 그냥 그 사람의 화를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좋게만 해결하고 싶었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싸우기보다는 피하려고만 했지. 왜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무조건 잘해주려고 막 좋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럴수록 그 갈등 앞에서 나는 더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 그 세상에는 대화나 양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무조건 착하고 잘해주려고만 하는 그 성격이 나를 더 다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같은 절대 만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진상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터득한 방법 몇 가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뇌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식을 죽인다라고 심리학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잠시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를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야. 너희들이 어떤 감정을 나에게 쏟아붓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원래 그렇게 쓰레기통 감정을 쏟아 넣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막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안쓰러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내가 속으로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 생각이 왜 드냐면은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의식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다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식동물 같은 마인드라고 할까? 근데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냥 쓰레기통이고 내가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사물이 상처를 받아? 쓰레기통이 자기한테 쓰레기를 던진다고 해서 상처를 받을까? 아니거든. 그냥 그런 존재로 그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만약에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불쾌하다 싶으면 세탁바구니?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본질은 나를 사물이라고 생각하자. 자,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버리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화가 너무 많이 나거든. 왜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항상 좋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를 좋게 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지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럴 때는 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자기 인생을 항상 이런 식으로 살겠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아껴주려고 온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대해서 다 떠나가게 만들겠지.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참 외롭겠다. 인생이 참 안타깝고 외롭고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속으로. 그냥 속으로만. 그거를 막 표출하면은 약간 더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화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만히 무표정으로 내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람 너무 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속에서 화가 나지만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 아니면 스님처럼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이었나? 그분한테 누군가가 막 욕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만히 웃고만 있더래.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지. 아니 왜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웃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뭐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 근데 내가 그 선물을 안 받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아,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욕도 똑같다. 그냥 내가 가만히 웃고 있으면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은 것이니까 그 욕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거다. 우리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우리는 그분처럼 큰 사람이 아니라서 웃으면서 넘길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연민을 가지면 그 욕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 세 번째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해. 낭창해지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대체로 무해한 것에는 화를 잘 못 내거든. 우리가 완전 귀여운 갓난아기에게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 그게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무해함 때문이라는 어떤 심리 연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거를 좀 본받아서 낭창해지는 거야. 약간 정색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약간 말도 어눌하게 좀 하고, 상황이 만약 괜찮다면 그 사람 좀 편을 들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뭐 연민을 가진다, 내 자신 쓰레기통에 생각하고 얘기한다 해도 정색을 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정색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해한 사람이에요. 난 낭창한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게 나에게 그 공격의 화살을 피해갈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1, 2, 3번들은 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3번 전부 다 정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네 번째는 물리적으로도 얼른 자리를 피한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재빨리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지. 괜히 마주치거나 싸우거나 대면하지 않고. 근데 직장에 있으면 그런 거 잘 안 되지. 그럴 때는 일단 최대한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팀을 옮기든지,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도 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회사를 옮겨서 이만한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난 삶에서 훨씬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정신적으로 불행해진다면 결국 그 돈들은 다 불행을 갚기 위한 그 돈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착한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내가 말빨이 좀만 더 셌으면 저 사람들 막 내가 밟아줄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저런 못된 사람들을 내가 그냥 참고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힘들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치만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진상 인간들은 이미 자기 갖고 있는 그 자존심, 그거 하나만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자기가 필요해서 또 조금은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자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정말 잘하고 말빨이 좋고 막 엄청 공부를 엄청 잘해서 논리적이다, 그래서 말빨로 이기고 논리적으로 이긴다 한들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그냥 무논리로 자기 말이 맞다면서 더 난리치고 더 힘들게 할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방금 막 물에서 건져 올린 청새치 같다라고 생각해. 청새치 뭔지 알지? 이 엄청 큰 물고기에 요 앞에 뾰족하게 달려있는 거. 그런 물고기가 내가 낚시하고 있는 배에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나 정도 되는 크기가. 그러면은 영상 같은 거 어디 보면 알겠지만 가판에서 막 난리를 치거든. 왜냐면 자기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막. 근데 그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날카로운 청새치의 부리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나도 상처를 입겠지. 그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이유가 아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라 했지. 그러니까 그 진상인간도 똑같아. 그 사람들에겐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 왜냐면 그거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상처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괜히 그 틈에 끼어 들어가지고 막 이걸 막 저지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마동석 같은 사람이라도 청새치를 잡으려고 하면 아마 상처를 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야.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고 결국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무해하게, 무력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최대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내가 찾은 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왜냐면 싸움은 나를 지킬 수 없고 무조건 나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게 내가 처음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진상인간들을 표현한 이유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 청새치라고 비교했지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자연재해가 나타나는데 그걸 막 지진을 막으려고 해. 막 해일을 막으려고 해. 불가능하거든. 최대한 빨리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고 최대한 빨리 피해버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 해서 나는 모두에게 지고 살아야 돼. 나는 불쌍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착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해봤는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착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볼까 해. 그러니까 우리 착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다음에 또 놀러왔으면 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안녕.